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고전 3문 8강 같이 시작합니다. 자, 숙향전이 나왔는데요. 얘는 지금까지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게 적강 소설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적강 소설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지상의 인물들이 하늘에서 있었을 때의 신분을 확인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숙향이가 초반부에 고난을 당하는 부분들이 보통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될 EBS에 실린 지문은 그동안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봤던 지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두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지금 언급했던 하늘나라의 신분을 확인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숙향이가 고난을 당하는 부분, 그 지문도 한번 찾아서 봐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 작품은 이화정기라고도 불리는 조선시대의 소설로 국문본과 한문본이 모두 전하여진다. 시험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적강하게 된 두 선인이, 적강이란 말 알고 있죠?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꿈을 꾼 게 아니라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한 겁니다. 두 선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남녀 주인공은 모두 하늘나라에서는 쉽게 말해서 신선들이었던 거죠. 자, 두 선인이 지상의 인간으로 환생한 뒤에, 다시 말하지만 꿈이 아니라 환생하는 겁니다. 환생한 뒤에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천생연분으로 결연을 맺고 천상계로 복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 이런 내용의 글들은 숙향전 말고도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애정소설로, 염정소설 혹은 애정소설이라고 하죠. 사랑을 다루었다는 뜻일 겁니다. 애정소설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서사구조는 주인공 숙향이가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자, 고귀한 혈통, 어서 많이 봤죠. 고귀한 혈통이나 혹은 신이한 탄생, 자,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고아가 되지만, 자, 어릴 때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을 하게 되고 사랑을 이룬다, 목적을 이룬다는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를 따르는 특징을 보인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이글 속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영웅 소설의 일대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고아가 되어서 그 고아를 극복하는 것, 어린 시절이었던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과 이제 나중에 변형 문제 볼 때 그때 한번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시죠. 춘향전 등 다른 고전 작품의 숙향전의 인물과 내용이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봤을 때 당시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다, 인기를 끌었던 그런 글이라고 알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전체 내용은 본문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이 글이 어떤 구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해제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보죠. 자, 하루는 이선이, 자, 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를 처음 봤다고 전제하고 그냥 인물을 객관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만 찾아놓고 읽어봅시다. 자, 하루는 이선이 스스로 깨달아 생각하기를, 나는 꿈에, 자, 자신의 꿈 얘기합니다. 나는 꿈에 요지에 다녀왔어. 요지가 쉽게 말하면 신선의 세계,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구조였다 그랬죠. 원래 천상계의 인물들이에요. 천상계의 인물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적강을 한 것이고, 여기 지금 적강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선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뭘 했냐 하면 꿈을 꿨다고요. 자, 꿈속에서 어디를 갔다 왔냐 면 천상계, 요지연에 갔다 온 거지.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이 사람들이 오게 된, 자, 천상계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독자들한테 이런 꿈을 통해서 지금 니들이 보고 있는 이 주인공들은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긴 지금 뭐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등장인물들의 원래 신분, 니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원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장면에서 이선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꿈에 요지를 다녀왔는데 이 수를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일을 이렇게 또렷이 그렸는가. 천상의 일이
꿈에 요지연에 갔다 온 건데 지금 이선희가 이 수를 놓은 이 수가 뭐 손수건이든 뭐든 간에 수가 뭔지는 알죠. 자, 수가 놓여진 어떤 것을 하나 구했는데 그 수에 놓여진 그림의 내용이 자신이 꿈속에서 하늘나라에서 꿈속 하늘나라에서 봤던 내용이 이 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늘나라의 일을 인간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이 수를 놓았을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자, 범상치 않은 사람임이 틀림없으니 내가 기어이 찾아보리라. 조장이 이 그림을 남양동춘 이화정에서 술 파는 할미한테 샀다고 했으니까 우선 거기 가서 물어보리라. 자, 술 파는 할미, 이 할미한테 이 그림을 샀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놓은 그림을 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가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고 즉시 이화정으로 가니라.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이화정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뀌는데 아까 해제에서 이 글의 별칭이 이화정기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때 숙향은 이 글에 드디어 주인공이 나옵니다. 숙향은 이화정 누각 위에서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이화정 누각 위에 있죠. 이화정에 있다고요. 항상 소설 보실 때 공간, 장소, 시간 잘 보라 그랬죠. 지금 숙향이는 이화정에 있는 상태인 거고 이선희는 그 그림의 내용이 궁금해서 숙향이 있는 물론 숙향이 있다라고 알지는 못하죠. 그냥 이화정으로 가는 거니까 어쩌면 두 사람이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자, 숙향은 이화정 누각 위에서 술을 놓고 있었더니 봐. 술을 놓고 있잖아. 그럼 대충 눈치를 까죠. 그 술을 놓은 사람도 아마 숙향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눈치를 깔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파랑새 한 마리가 석류꽃을 입에 물고 숙향 앞에 앉았다가 북쪽으로 나아가거늘 숙향이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새가 날아가는 곳을 보려고 북쪽 주렴을 들고 주렴이 발 같은 거죠. 주렴을 들고 얼핏 바라보니 푸른 비단 적삼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한 소년이 노새를 타고 이하정을 향해 오고 있는지라. 자, 숙향이가 봤습니다. 물론 그 소년은 숙향을 본 것 아닙니다만 숙향이가 소년을 봤어요. 누구겠어요? 이선이겠죠. 앞에 나왔던 이선이고요. 얘가 노새를 타고 이화정에 오는 모습을 봅니다. 숙향이 자세히 살펴보니 자, 그다음 보세요. 요지에서 반도를 받던 선간과 흡사해. 자, 무슨 말일까요? 아까 봤던 이선도 요지에 갔다 왔다 그랬죠. 숙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숙향도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이선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꿈을 꾼 것이고 그 꿈의 내용을 아마 수로 놓은 모양이죠. 그리고 마고할미가 그것을 팔아먹은 아마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지의 반도를 받던 반도가 복숭아죠. 복숭아를 받던 선간과 흡사하거늘 반갑고도 놀라는 마음에 주렴을 내리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 자, 나가서 당신 내가 본 것 같은데 꿈에서 봤어. 껄떡거리지 않죠. 그러니까 숙향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그려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자, 그 다음 이윽고 그 소년이 이화정 문 밖에 이르러서 묻기를 주인 계시오 하거늘 할미가 나가 보니 할미가 정체가 좀 이 사람이 뒤에 보시면 그냥 할미가 아니에요. 자, 할미가 나가서 보니 북촌 이상서댁 아들, 그러니까 이선이 하늘나라에서는 선관이었던 사람이 인간 세상에 적강이 되어서 이선이라는 인물,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상서댁 아들이라고 하는 매우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모양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할미가 반기며 이선을 사랑방으로 모셨어요. 자, 할미가 제일 처음에 반가워합니다. 반가워하면서 사랑방으로 모신 후에 말하기를 낭군께서는 이렇게 누추한 데를 오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이생이 말하기를 마침 지나가다가 할미 집 술이 매우 좋다고 하기에 들렀으니 한 잔 술을 아끼지 말라. 자, 이 술이 매우 좋았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죠. 실제로 찾아온 것은 이 술을 누가 놨느냐 그게 궁금해서 온 것인데 바로 말을 못하고 술 마시러 왔다고 합니다. 자,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희 집 술이 바야흐로 잘 익었으니 늙은이가 벗이 없어 혼자 마시지 못하였는데 오늘 천행으로 낭군께서 오셨으니 종일토록 한번 마셔봅시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 잠시 후 할미가 자개 소반에 옷에 그릇을 얹어놓고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온갖 음식, 이런 음식을 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봐도 이 할미도 보통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짝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역시 이 사람도 아마도 천상계의 인물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생은 이 그릇과 음식이 모두 기이하여
할미가 술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보려고 하더라. 이윽고 할미가 얼큰하게 술에 취하자 웃으며 이생에게 말하기를 난구는 이 상서댁의 기공자입니다. 고량진미에 파묻혀, 고량진미가 좋은 음식과 술이겠죠. 좋은 음식과 술에 파묻혀 계신 탓에 이런 촌가의 음식을, 자 사실은 촌가의 음식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하늘나라의 음식인데 이런 촌집의 음식이라고 매우 겸손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촌가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오니 거친 음식이지만 맛이 없더라도 먹어보십시오. 거친 음식 보통 이거 한자성어로는 박주산채라고 하죠. 인간 세상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인데 지금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음식 먹던 놈이 이런 거친 음식을 먹으면 참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인사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나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생이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음식을 먹기가 미안하니 어떤 음식인지 알고나 먹세. 그랬더니 할머니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아 기력은 없으나 사해팔방자, 사해는 내면이 바다인 거니까 고전에서 많이 봤죠.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항상 나오는 것들은 단어를 좀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온 세상 팔방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이다. 이상하죠, 그죠? 할매가 힘도 없다고 하면서 온 세상을 다 다닙니다. 뭔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한, 신비하고 이상한 인물이라고 하죠. 신이한 인물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안군처럼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겠습니까? 자, 지금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너처럼 남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다닌다. 그랬더니 내게는 천리 나가는 노새가 있어. 아까 노새 타고 왔죠, 그죠? 이 노새가 좀 뭔가 특별한 노인 모양입니다. 천리를 간답니다. 천리를 가는 노새가 있어. 가고자 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지 않는다. 할미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난군께서는 그런 노새를 두고도 요지에 가실 때, 자, 꿈 얘기합니다. 남이 꾼 꿈을 이 할미가 안다고요. 자, 요지에 갈 때 어찌해서 대성사 부처를 따라갔나이까? 아마도 꿈속에서 대성사 부처를 만나서 하늘나라에 간 모양이죠. 꿈의 내용을 할미가 모두 다 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생이 그제서야 비로소 할미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큰 생이 위해서는 신이한 인물이라 그랬죠, 그죠? 보통 줄여서 이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절하여 말하기를 할머니의 말씀이 지극히 옳소이다. 그런데 제가 꿈에서 요지에 간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자, 궁금한 사항을 물어서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상제께서 주신 반도와 개수나무 꽃은 어찌했으며 월궁 소화는 만나 보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꿈은 허황된 것인지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때까지는 이생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이 자신의 원래 신분이었다고 하는 거, 원래 신분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꿈속에서 꿈을 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나의 전생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일을 허황된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만 조장에게 사신 수놓은 비단, 그때 일이 진짜 허황된 일이라면 그 수놓은 비단도 꿈이었습니까? 증거물이 있지 않냐라는 거야. 이 수놓은 비단은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겠죠. 꿈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이니까 할미가 이제 이걸 들이미는 겁니다. 네가 꿈이 허황된다고 하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랬더니 이생이 더욱더 놀라 또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공손히 묻기를 인간 세상에 불미한 사람이 존귀한 분을 몰라보고 여러 번 잘못을 범했으니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자, 할미 앞에 말로 함부로 했대. 자, 소아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소아를 찾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아까 술 먹으러 온 건 표면상 명목상의 이유고요. 소아를 찾고자 여기에 와서 진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속이지 마시고 소아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할미가 가만히 있다가 이 말을 찡그리며 말하기를 소아가 있는 곳은 알고 있나이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난군께서는 소아를 찾아 뭐를 하려고 합니까? 소아가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입니다. 부디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난군께서는 소아를 배필로 삼으시거든 아예 찾지 마소서. 자, 지금 이 사람이
두 사람 만남을 반대하는 거죠. 그죠?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A 부분, 자 이제 등장인물, 소설에서 이렇게 한 인물의 말에 A라고 묶여진 경우에는 우리 많이 봤어요. 이런 문제.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두 가지죠. 일단 세세하게 내용 일치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특별하게 사용된 표현 방식 같은 게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이것도 찾아 두셔야 되고요. 어떤 인물이 심상치 않은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부분보다 조금 더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난구는 상서 때 기공자로 가문과 부귀가 천하의 으뜸이니 부마가 안 되시면 부마 뭔지 알죠?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공후의 아름다운 사위가 되실 것이옵니다. 높은 신분이 될 거다. 어찌 소와 같은 것을 배필로 삼으려고 합니까? 소와는 아마 신분이 낮은 모양이죠. 그래서 일단 반대를 합니다. 이생이 더욱더 궁금하여서 묻기를 소아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계속 소아에 대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소아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상민의 자식이 되었는데, 자, 적강의 이유죠. 물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소아가 인간 세상에 왜 내려왔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었는데 너처럼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 상민의 자식, 보통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5살 때 난리 중에 부모를 잃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요건 우리가 아까 해제에서 봤었어요. 태어난 다음에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영웅소설의 일대기와 연관지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도적의 칼을 맞아서 한 팔을 잃었으며, 자,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글을 읽어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도적의 칼을 맞아 팔을 잃었으며 포진 물에 빠져다가 길 가는 행인이 구하게 되었지만 두 눈이 먼 청맹간이가 되었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불에 대어 한 다리를 절게 되었나입니다. 이걸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선과 숙향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이선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좀 더 갑니다. 또 그 뒤에 후토 부인이 덧대어서 두 기마저 먹었는데 난군께서는 어찌 구태여 그런 병자를 배필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사랑을 시험하는 거죠. 제게는 난군의 말씀이 진실로 헛되게 들리나이다. 이생이 묻기를 소아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니 할미가 대답하되 소아는 전생에 월궁 선녀로서, 이게 원래 신분이죠. 월궁의 선녀로서 옥황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데 태을 선군에게, 자, 태을 선군이 여기 현실에서는 이선이 되는 거죠. 태을 선군에게 금단 2개를 훔쳐다 준 죄로 인간 세상에 기양 왔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이 장면까지는 이 얘기를 듣고도 이선은 자기가 태을 선군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생이 할미의 말을 듣고 길게 탄식하여 말하기를 인연이 정해져 있으면 어찌 빈부 가난하고 천한 것을 가난하고 부자인 것을 가릴 것이며 설사 병자가 되었던들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나이까. 자,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죠. 하늘이 정해준 천생연분이라면, 그게 인연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사랑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난군께서는 비록 지성으로 찾으신다고 해도, 자, 너는 그렇다고 해도 상서는 이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상서께서는 절대로 그런 병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수고롭게 찾지 마소서. 앞으로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에 이생이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되 부모님께서 비록 부마를 삼으려고 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소아가 아니면 장가가지 않을 것이니 할머니께서는 하해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소아 있는 곳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나를 가르쳐 주면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자성어로는 백골난망이라고 하죠. 뼈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뼛속에다가 새겨서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고요. 자, 하니 할미가 말하기를
저도 소아와 이별한 지 오래되어 지금 어디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입니다. 이상하죠?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소아가 어디 있는지는 안다 그랬지, 그제? 그런데 다시 말을 바꿔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했어요. 아마도 거짓말 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진실을 말했단 말이야. 어디가 있는지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해봤죠. 걔는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걔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그 다음은 거짓말을 해서 얘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도 소아와 이별한 지 오래되어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먼저 남양 땅 김전의 집에 한번 가보시고 그곳에 없으면 난군 땅 장승상 댁을 찾아 가소서. 자, 두 곳을 지금 찍어서 말했는데 여기 가도 소아는 없을 거예요. 지금 차에 다니면서 못 찾겠구나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소아의 이름은 숙향이온이 이름은 알려주네요. 숙향이온이 아무튼 정석껏 한번 찾아보셔서 또 역시 바로 만나게 해주지 않고요. 저기 지금 뒷뜰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바로 만나지 않고 시련을 주는 거죠. 이것이 아마도 사랑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등장인물 이선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마음을 더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흥미를 더 배가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야기가 끝났는데 여기 나오는 할미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마고할미라고 나와요. 마고할미.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선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이 지금 이 두 사람 이선한테 하늘나라 이야기를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추상적으로 전해주고 이선의 사랑을 시험하는 부분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건너갑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봐라. 항상 고전 나오면 기본으로 묻는 문제죠.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이것도 2점짜리 문제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우습게 봤다가 틀리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자, 1번 합시다. 이선은 천상의 일을 수놓은 사람을 찾기 위해 다시 조장이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물건 판 사람 같죠.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딜 갔어요? 이화정에 있는 할미를 찾아갑니다. 일단 1번은 잘못됐죠. 자, 2번 갑니다. 숙향은 이선과 이화정에서 만날 것을 미리 안 것이 아니라 파랑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주렴을 거뒀더니 거기 한 소년이 온 걸 보고 숨은 거죠. 2번 틀렸네요. 3번 할미는 이선이 요지에 가서 상제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본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의심한 게 아니죠. 자, 4번 이선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할미가 먼저 알고 말하자. 꿈속의 이야기죠. 할미를 찾아온 목적을 드디어 밝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명목상의 목적은 술 마시러 왔다. 진짜 목적을 숨겼었죠. 나중에 이 여자를 찾으러 왔다. 소아를 찾으러 왔다. 밝혔으니까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5번도 맞아 봅시다. 할미는 숙향이 머무르는 곳을 몰라서 있는 곳을 미안합니다. 말을 버벅거렸네요. 있을 만한 곳을 짐작하여 이선에게 알려주었다. 짐작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봤다시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넘어가시고 2번 A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인물의 대화가 나온 부분 아까 우리가 꼼꼼히 보자 그랬었어요. 1번 갑니다. 할미는 소아가 겪어온 인생 역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할미가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태어나서 고아가 되어가지고 뭐뭐 했었고 쭉 요약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번 할미는 이선의 의지를 가늠해 보고자. 그렇죠. 의지를 가늠해 보자. 소아의 결함, 팔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뭐뭐하고 두 사람의 이선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요. 3번 할미는 이선의 부친이 누구였어요? 상서라고 나왔죠. 부친이 보일 태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설득의 근거, 걔를 빨리 잊어버려. 택도 없는 소리야. 말하는 거 맞죠? 자, 4번 갑니다. 이선은 인물이 바뀌었네요. 자, 이선은 소아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뭔 소리야?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결백함을 변명하는 것도 없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만나겠다.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자, 5번 이선은
답은 일단 4번이고요. 자, 2선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에 대해서 보훈을 약속해서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백골난망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보기 볼게요. 숙향전에는 가부장제의 남녀 차별적 인식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 보기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정보는 이 글 속에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가부장적인 남녀 차별적 인식을 설명하려는 모양이죠. 항상 보기를 보실 때 첫 부분에서 내가 이 보기에서 끄집어내야 될 정보가 뭔지를 보세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글 속에 남녀 차별적 인식이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나올까? 이러한 부분이 그래라고 나열해 주겠죠. 걔를 찾아 나가면서 보셔야 된다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천상의 월궁 선녀였던 숙향과 태을 선군이었던 이선은 천상에서 지은 죄로 적강한 처지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죄의 근원을 여성에게 두고 있어. 자, 죄의 근원을 여성한테 두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위에서 얘기했던 남녀 차별적 인식이라는 거죠. 또한 지상에서 두 주인공은 신분에서 여성 열세 남성 우위, 이것도 남녀 차별적인 것이고 똑같이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왔는데 남자는 고귀하게 태어나고요. 여자는 그냥 막 태어납니다. 그 다음 두 인물이 겪는 고난의 빈도와 정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이선은 별로 고난을 겪지 않아요. 반면에 숙향은 계속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 숙향은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단지 여성으로서 할 일을 감당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자, 소극적으로 살아간답니다. 이에 반해서 남자 주인공 이선이 겪는 고난은 환상적이고 유희적인 여행이나 모험에 가까우며 그 고난에 대해서 능동적 대응. 자, 보기 속에서 두 인물의 태도를 혹은 캐릭터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숙향은 소극적, 이선은 능동적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남녀차별적 위상은 당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현실적인 서사임에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수용될 수가 있었던 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자, 이글 속에 나온 이렇게 남녀차별적인 인식은 당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숙향과 이선 모두 천상의 죄인으로 그려지면서도 보기에 나왔죠. 선녀가 선군에게 금단을 훔쳐다준 죄로 적강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죄의 근원을 여성에게서 보기에서 봤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숙향은 부모를 잃고 거지가 되며 빈천하게 그려지지만 이선은 상서댁의 기공자로 그려지는 것에서 지상의 신분에 나타나는 여성 열세 남성 우위. 어디서 봤어요 이거? 보기에서 봤었죠. 자, 3번 갑니다. 숙향은 순옥기 같은 여성으로서 할 일을 감당하며 이선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는 반면 소극적인 모습. 이선은 숙향을 직접 찾으려고 다니는 능동적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역시 보기에 있었습니다. 4번 숙향은 물에 빠지고 화재를 만나는 등 심한 고난을 당하는 반면 이선의 고난은 숙향과 만나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수준에 머문 것에서 고난의 정도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역시 이것도 보기에서 봤었죠. 5번이 답인 모양입니다. 숙향과 이선이 천상계의 사람을 만나는 비현실적 서사임에도, 자,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가부장제의 인식에 충실하여, 이것도 분명히 보기에서 있다고 그랬고요. 숙향과의 혼인을 고집하는 이선의 모습에서 당대 독자들은 현실 인식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자, 요것만 빼면 숙향과의 혼인을 고집하는 이선의 모습, 요것만 빼면 나머지 전부 다 맞는 거죠. 자, 한번 선생님 물어봅시다. 요게 혹시 보기에서 우리가 봤던 가부장적 인식의 종류 중에 나왔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보기를 통해서 감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두 번째는 숙향과 혼인을 고집한다고 그게 가부장책인가요? 가부장은 남자의 권위, 한 집안에서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고 여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혼인을 하겠다. 이건 남자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어떤 남자로서의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글 내용과도 옳지 않고 보기에서 제시했던 이 글 속에 반영된 가부장적 인식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똑같죠? 또 역시 보기를 바탕이니까 보기를 하나님처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숙향전이 당시 대중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역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던 춘향전의 이본들에서 숙향전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다양하게 삽입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다. 자, 춘향전 후대에 나온 춘향전에 먼저 나온 숙향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그만큼 숙향전이 히트를 친 글이라는 거죠. 숙향전의 2보는 춘향전과 연관된 내용을 인물의 대화나 서술자의 말의 짤막한 어구 형태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서 숙향전의 인물이나 작중 상황에 사건에 빗대어 춘향과 이도령의 연분을 강조하는 수사적 효과를 거두거나 춘향전의 인물이나 사건을 숙향전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효과 두 가지 이야기했고요. 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A 보겠습니다. 어서 가자 춘향집에 가자 쓰라. 이도령 소세하고 세수하고 태반한 후에, 자, 밥도 다 먹은 후에 방자를 불러 분부하되 가진 안장지어 좋은 말 드려라. 자,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춘향이 집에 갑니다. 그런데 남양 땅 이선희가,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이제 숙향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도령 지를 아마 이선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이선희가 숙랑자를 보려고 이하정을 찾아가는 청노새 말을 드려라. 청노새, 자기가 타는 말을, 좋은 말을 숙향전에서 이선희가 타던 말과 연관 지었네요. 자, B. 나도 타마 유객으로, 자, 꽃을 탐하는 유객으로 할미 집에 술이 좋다는 말을 듣고 술 먹자고 찾아왔네. 춘향 어미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여 말하는 말이, 자, 보세요. 이건 아마도 이선희가 마고 할미의 집에 갔을 때 그때 얘기를 인용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가, 춘향 어미가, 아까 마고 할미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춘향 어미가 하는 말이, 낙양동 술 파는 마고선녀 나는 아니요. 이선의 고온인가 숙랑자는 여기 없으니 어서 바삐 가시오. 자, 문전박대하는 거죠. 글 내용과 다릅니다. 우리가 봤던 숙향전과 다릅니다. 숙향전에서는 마고할미가 매우 반갑게 맞아들였는데 춘향전에서는 이 얘기를 했더니 춘향 어미가 문전박대하는 장면이에요. 자, C. 우리 둘의 사랑 연분 어느 곳에 비기겠는가, 비교할 것인가. 대순과 안 여명과 천상배필 만난 연분 이선숙향, 또 나오네요. 이선숙향 마고가의 원로사로 맺은 연분 김생여염 이생장사동 만난 연분 우리 연분 당할 소냐. 자, 우리의 사랑은 쭉 열거하는 과정에,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센과 숙향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에 비교가 안 될 거다. 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까지 다 춘향전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건가요? 이 자목은 내 문제를 읽다 보니까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선이 숙향이 있는 남양 동촌 이화정에 가는 것은 춘향전에 A와 같이 수용되어 말을 타고 가는 것으로 수용되어서 이도령이 춘향을 만나러 가는 상황을 빗대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2번 갑니다. 이선이 천리를 가는 노새를 타고 다니는 것은, 자, 숙향전에서 이선이 노새를 타고 다니는 것은 춘향전에서 A와 같이 수용되어서 청노새 말을 타려고 하는 이도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 인물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 이도령도 지가 말을 타면서 이선처럼 노새를 타고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동일시 맞습니다. 3번 해볼게요. 자, 3번은 할미가 저희 집 술이 바야흐로 잘 익었다며 이선을 반기는 것은, 이건 숙향전의 내용이었었죠. 춘향전의 비와 같이 수용되어 이도령을 환영하는 춘향엄이 무슨 소리야? 문전박대했으니까 이거는 수용된 게 아니죠. 그죠? 같은 내용으로 수용된 게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확인합니다. 4번. 할미가 이선에게 숙향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춘향전에 비와 같이 수용되어 춘향 어미가 이도령을 이선에 빗대어 돌려보내려고 하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마고 할미가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장면하고 지금 이 비장면에서 춘향 어미가 문전박대하는 장면하고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이선이 숙향을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로 여기는 것은 천생연분으로 여기는 것은 춘향전의 시와 같이 수용되어서 이도령이 춘향과의 연분을 강조하는 수사적 효과를 내고 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향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글입니다. 절대로 우습게 볼 글이 아니니까 요 지문 말고 다른 지문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미리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선생은 이거 다 EBS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형 문제 다룰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